네, 세 번째 시간, 이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거리를 떼야 되는데요. 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맨 처음에 출판 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화 산업 분야들을 볼 텐데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OSMU라는 겁니다. 현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이고, 앞으로 그 전 세계의 흐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OSMU의 관점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들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 산업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느낄 겁니다. 한국이 책을 계속해서 안 읽어가고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하철을 한번 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보면 책 읽는 사람들이 드문드문이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풍속도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거의 다 잠을 자거나 아니면 딴 데를 기웃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를 가지고 정보 검색을 하거나 다른 어떤 영상 매체를 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책을 거의 안 읽어가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중학생까지는 책을 읽으면서 독후감을 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주로 책을 읽지 그 이후로는 안 읽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더 안 읽죠. 근데 어떻다는 겁니까? 책이라는 것은요,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은 밥을 먹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하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하고 또 책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가는 것, 수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을 읽지 않는 그 풍속이 이 이유가 그냥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입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보면은 매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책을 안 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것들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이 아날로그적인 것보다 디지털로 가다 보니까 영상을 중심으로 너무 급속히 재편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고 하지 책을 안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근저에 보면 심리적인 거에 보면 책은 어떻습니까?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영상은 어때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보여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책보다는 영상을 선택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한국인의 또 다른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극단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편리한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쉽게 가는 쪽으로 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불편한 것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자층이 이제 하락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책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문학이라든가 인문서, 전공서 책이 급격히 지금 현재 수요가 없어져 가고 있고 아동서가 좀 살아있다고 하나 아동서도 역시 입시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의 아동서들은 살아있어도 소위 그때 중학년이라고 그러죠. 그때까지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또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동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분야가 바로 경제 경영이나 처세, 어학 이쪽이 남아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철학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본다거나 깊이에 대한 측면에서는 계속 떨어져 갈 수밖에 없고 또 지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다른 나라하고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방 속에 항상 두 권의 책을 들고 다닌다고 그러죠. 하나는 긴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긴 시간이 났을 때 읽을 수 있는 전공서 같은, 또 하나 짬짬이 읽을 수 있는 교양서. 우리들도
가방 속에 항상 책 2권을 갖고 다니면서 짬짬이 읽고 긴 시간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늘 독서를 밥을 먹듯이 운동하듯이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출판계가 또 이런 그 독자층의 하락이 되면서 출판계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출판계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보수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출판계는 멀티미디어 시대인데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출판계는 어때요? 소재나 내용 이런 데에서 지나치게 의미 중심, 소위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부분도 책의 기능이 있는데 지나치게 의미만 따지려고 하고 깊이만 추구하려다 보니까 변화하는 세대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판계도 좀 더 흥미가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책 문화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야기라는 하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도입해서 사람들을 좀 재밌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도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느낄 겁니다. 이제는 문과하고 이과가 다 나뉘어서 배우고 거기도 과별로 다 다루는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융복합 세대다 보니까 이제는 인문자연 아니면 인문경영, 인문 과학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학문도 퓨전화되고 융복합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출판계들도 그와 유사한 인문경영책 같은 경우도 나오게 하고 아니면 인문과학책 같은 경우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서점에도 그런 코너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인문경영학에 대한 책을 썼는데 출판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영이면 경영이고 인문이면 인문이지 왜 인문경영이냐.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낡은 그런 어떤 체계에서 벗어나서 좀 열려서 가고, 특히 학문 간에 이렇게 융합되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출판계가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출판산업의 지금 현재 21세기의 출판산업의 존재 의의는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원작 산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유명한 소설들을 한번 볼까요? 귀연이 이야기도 알죠. 그러한 작품들은 이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화라든가 다른 매체를 옮겨갈 수가 있는데, 이제 출판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주얼하게 만들면서 이야기성이 강하게 하면서 그래서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게 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막연히 이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확산될 수 있게 2차 저작권을 만들어낼 수 있게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조금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리포터의 교훈을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초기 10년 만에 30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그 기간 동안에 230조라는 수출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였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작가 한 사람이 한 국가의 경제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남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출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효과가 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북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북을 주목하라. 옛날 이북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일종의 책을 마치 PDF 파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이북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어플 형태의 이북, 멀티미디어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이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현재 정부에서 그랬죠. 약 한 8,900억입니까? 거의 한 9천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소위 말하면 디지털 교과서, 이것을 지금 이제 시장을 열겠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전자책 시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전자책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자책에 대해서 특이하게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종이책보다도 전자책 시장이 훨씬 앞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자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독자들은 종이책을 안 보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책 시장으로 옮겨갔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옮겨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독자책만 떨어져 버리지 전자책도 안 봐버리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많은 디지털 참고서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단행본이라든가 여러 출판 형태들이 이제 디지털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에 맞춰서 이제 저자들도 멀티미디어 기능을 담보한 글쓰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만화적인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보드의 기법처럼 책을 쓸 때 문자로만 쓰지 말고 약간의 스토리보드처럼 그림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같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는 이걸 흔히 뭐라고 그러나요?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능까지 대해서 책을 쓸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나 같은 경우 요즘에 책을 쓸 때는 꼭 드라마를 염두할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의 어떤 그 컨셉으로 가야 될 것인지까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각 자료들까지 특히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쓸 때는 전부 다 이 작업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 책을 쓸 때 이제는 좀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기능의 책을 쓰려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종이책보다는 종이책의 기능보다는 뭡니까? 역할보다는 전자책의 역할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남준의 대표작 보면은 수많은 TV에다가 틀어놓은 그 대표작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걸 보고 한 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TV 하나의 채널밖에 안 보여준다면 우리는 엄청난 많은 TV를 놓고 TV를 봐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종이책의 세계였었죠. 책 한 권에 콘텐츠 하나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자책 시장은 어떻습니까? TV가 어때요? 책 하나의 TV 안에 수많은 채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TV 하나 가지고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전자책도 원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자책 그 기기 하나에, 태블릿 PC 하나에 많은 전자책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상이라든가 아니면 종이책의 질감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이제 지금 자라오는 신세대들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전자책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출판계라든가 아니면 저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전자책 시장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제 결론입니다.